이어서 앞에 이야기에 이어서 나이팅게일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이제 오늘은 지금 우리 현실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앞에서는 그 간호학의 어머니가 됐는데 지금 그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호학뿐만 아니라 간호 업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얘기해 주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들의 명칭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호부, 그리고 간호원, 그리고 지금의 간호사가 되었는데 이 명칭들이 갖고 있는 의미 변천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간호부 그러면 여자라는 뜻이지. 간호부 부인 부잖아. 그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칸코부, 칸코후 그렇게. 아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이팅게일 이전에 서양의 간호사에 띄어졌던 그런 이미지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술주정뱅이에다가 막 그 사진을 보면 있어요. 그 나이팅게일 이전의 간호사와 이후의 간호사의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 이거 보여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이후에 천사를 그려주잖아. 간호부라는 게 있고, 근데 간호원이라는 것은 좀 중립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의사를 의원이라고 불렀듯이 그 수효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립적인 의미인데 그러고 나서 간호사가 된 게 언제죠? 그건 날짜는? 그게 얼마 안 돼요. 내가 그 현업에 있을 때 간호원으로 불렸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걸 노력을 해서 이름 명칭을 변경하는 거 해서 법이 바뀐 거지. 그래서 간호사가 사자가 무슨 사자죠? 스승사자네. 스승자자 쓰네. 스승자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의사의 명칭과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네. 의사도 스승사자 아닌가요? 스승사자예요. 근데 이게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한테 스승사자 쓰게 된 역사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의원이잖아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까지 의원 또는 의자, 놈자자를 써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놈자자를 써요. 이샤 그러면 놈자자를 쓰기도 하고 스승사자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선비사자를 쓰는 의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젠가 하면 대한제국 시기에 그러니까 일제한테 나라를 뺏기기 이전에 대한제국 시기에 그 의사에 관련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의사예요. 선비사자를 썼어 그때는. 그러니까 이전에 의원에서 의사, 선비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들어왔어. 1913년에 의사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거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한 규칙을 만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 일본 사람들의 계획이 뭐였는가 하면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아직도 한의학이 따로 독립돼 있지 않잖아요. 그때 정책이 계속 간 거야. 근데 조선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당장 한의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을 일종 그 임시적인 그 지위를 부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일정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은 의생이라고 하는 의생 학생 할 때 의생이라는 명칭을 줘요. 의생이라는 명칭을 주고 그 대신에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스승사자를 쓰는 의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유계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수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 활용해야만 했어. 그러니까 위생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였어.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다가 결국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와서 이따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한의사가 된 거죠. 그것도 스승사자로 쓰는 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사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게 세계의학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서양의학의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서양의학이 제대로 뿌리 박힌 계기를 우리는 플렉스너 보고서를 보잖아요. 플렉스너 보고서가 이제 의학을 과학으로 만든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이게 1910년이에요.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 의사규칙은 1913년이라고 3년 후에요. 근데 우리는 서양은 그런 미국은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그런 플렉스너 보고서가 나온 건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것도 식민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거기서는 서양에서는 플렉스너 보고서에 닥터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단 말이야. 이 닥터라는 말은 뭐야? 원래 박사란 뜻이잖아 원래. 그리고 오늘 따진 도스를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사자랑 통하지.
그렇죠. 사자랑 통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스승사자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통 의서에 보면 스승사자를 쓰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의술을 가르친 선생님일 경우에만 써요. 아주 드문 경우에.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스승사자를 쓰는 의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거기 똑같이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생사는 저 선비사자잖아. 의사라고 하는 걸 모델로 삼아서 거기 쫓아가려고 하는 거지 계속.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걸 지위의 관점에서만 높낮이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간호사 하면 요즘 항상 한창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태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해요. 이제 간호사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태움 문제는 왜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이팅게일 때부터도 좀 그럴 때문에. 네, 뭐 나이팅게일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나이팅게일이 네. 서구 사회에서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팅게일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굉장히 이제 좁혔다고 해요. 의사의 보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는 간호사는 그냥 의사 밑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이고 그래서 대우 자체도 뭐 최저 시급과 비슷하게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나이팅게일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사람들이 거의 평가를 하고 있죠. 거의 뭐 안 했다는 거지. 그렇죠. 거의 안 했기 그때는 때문에. 그게 유시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네.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라는 거는 뭐 네. 생각도 안 했을 그런 거고. 사실 뭐 그때 간호사만 그랬나 의사는 안 그래. 의사도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그래도 간호사는 3교대라도 하지. 레지던트들은 교대도 못 하잖아. 조금 그렇죠.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의료계 내에 그런 그 노동 인권에 관련된 그 인식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간호사 이제 그건 뭐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고 노동 강도 또 그다음에 태움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네. 그거 얘기합시다. 그래서 태움 문제도 다른 원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뭐예요? 일단은 노동 양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 간호사들 해야 될 일이 무지 많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는 3교대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3교대라 하더라도 간호사 해야 되는 일이 뭐 차태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일일이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그게 그런데다가 거기 또 이게 기수 문화가 또 있어요. 뭐 그렇죠. 검찰 비슷해. 기수 문화에서 갖고서 뭐 1년차 2년차 갖고서 막 우리 뭐 의료계가 다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것이 군대 문화가 거의 뭐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막 밑에 자기 밑에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건 일종의 군사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는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근데 왜 도제식이어야만 되고 도제식이라는 말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영국에도 그래요, 마치. 그래서 외국 있는 간호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거기는 의사도 외국 있는 의사도 많고.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환경 문제를 계속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가 그렇죠. 필요한데 그렇죠. 이거를 뭐 내부적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면은 완전 그냥 매장시켜 버리고 그렇지. 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내 채널에서는 얘기했지만 진실 말하기, 자기 배려, 그건 위험이 따르는 거거든. 네. 위험이 따르고 자기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의 그런 용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주변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컨센서스 형성이 되면 간호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여태까지 문화가 우리 때는 더 했어 뭐 이런 식이야. 맨날 우리 때는 뭐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우리 때는 어쩌고. 그 왜 자기 때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후배들한테 강요하냐면 세상이 달라져도 얼마나 달라졌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 틀을 깨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거 그때 봤는데 그 간호사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임신을 뭐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아유. 소리를 레지던트도 그래. 레지던트도 여자 레지던트를 임신 못하게 하잖아.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도 좀 참 비인간적인 행위고 네. 지금 근데 내 생각만 해도 내 세대만 하더라도 그거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그 당시 돌아가도 나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누가 지금 1년차가 임신을 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상식의 구조가 달라진 거잖아, 지금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걸 인정해야 돼.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세상을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거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못 하고 있는 거죠. 여성들의 노동인권 억압 이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이팅게일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을 간호 전문직으로 발돋움시킨 게 나이팅게일인데 또 되려 여성 인권, 노동 인권에 대한 뭐 환경 개선 안 했다고 또 문매를 받고 있는 아이러니함이 좀 있네요. 그것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 시대 정신으로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상식의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런 비판하는 건 지금의 관점에서 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변화를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과거에 어떠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 비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의 그 다른 뭐 총체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할 때 그거 그렇죠. 중요한 그 요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 배경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그 당시 사회에 처해 있었다면은 과연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게 역사적 관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역사적으로 상식이 달라져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역사적 관점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모든 걸 재단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상식적인 것이 훗날 상식적이 될 수도 그럼요. 있겠지만 그렇지. 저는 이제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상식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지금의 상식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수천 년 역사가 계속 상식의 구조가 변해왔던 거거든. 지금 미래도 변치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렇죠. 당연히 변하겠지. 당연히 변하겠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런 거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팅게일이 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는 이 당시에 나이팅게일 말고도 뭐 굉장히 여러 헌신적인 여성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묻혀버렸다는 그런 비판도 있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메리 시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혼혈이었습니다. 그 뭐 아버지가 백인이었고 엄마가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많이 치료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렇게 막 나이팅게일처럼 막 부유하지도 않고 막 정치적 영향도 없었는데 그냥 자신이 그런 희생 정신이 뛰어났고 그리고 뭐 이런 솔직히 전쟁터에 가가지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려면은 막 약값도 들고 붕대값도 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자기 돈으로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도와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헌신이라는 게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때와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 영향력이 미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케일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희생하고 뭐 하는 것도 뭐 좋지만 뭐 당연히 훨씬 더 훌륭한 거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겠죠. 사회적인 영향력은 서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내 지위를 높이고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공부하는 이유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양반은 아주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인플루언서를 못했던 거지. 그렇죠. 사회적 영향력은 그렇게 뭐 그럼 그게 또 이제 제가 그 태생의 그 한계도 물론 있었을 거고 이제 혼혈이라고 하는 거는 영사에서도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겠죠. 근데 또 이제 웃긴 게 이제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실제로 이제 많이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치. 자기가 뭐 태생이 뭐 부약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 의사들 집단의 반대도 반대에도 무릅써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이 너무 큰 주목을 받아버려가지고 다른 간호사들이 묻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많이. 왜? 왜냐면은 나이팅게일의 그 큰 부분이 잘 안 드러나서. 큰 부분이 안 드러나서라기보다는 그런 나이팅게일의 업적이 좀 폄훼되는 것 같아요. 폄훼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건 이거 뭐 약간 시기라고도 시기- 생각을. 아이 뭐 게- 그냥 네. 그걸 우리가 병중을 따져야 되나? 뭐 그렇진 않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네. 있었고 그래서 간호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간에 모든 이 크고 작은 희생과 그렇지. 그런 숭고한 정신이 지금의 간호학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간호학과 간호 업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네. 박수.